2023년 7월 29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 초대형 트레이드가 터졌습니다. LG 트윈스가 이주형과 올해 2024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작년 2023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선발한 성남고 출신 김동규 선수를 키움 히어로즈에 넘기고 키움 히어로즈의 토종일 선발 최원태 선수를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까지 트레이드만 보면 최근에 나온 어떤 트레이드 중에서는 가장 대형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MLB식 트레이드, 그러니까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과 내년 시즌, 최원태 선수가 서비스 타임이 남아있는 내년 시즌까지의 우승을 목표로 하고, 키움 히어로즈는 완전히 팀을 갈아엎는 리빌딩 을 목표로 하는 그런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목표하는 바, 서로가 원하는 바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움 입장에서도 저는 할 만한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LG 입장을 먼저 보면, 제가 LG 관련 영상에서도 남겨드렸지만 LG는 현재 최대의 어떤 우승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환점을 단독 선두로 돈 것 자체도 최초이고, 현 상태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즌에 선두 자리를 수성함과 동시에 한국 시리즈에서 최소 4명의 선발을 돌리기 위해서는 1명의 선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영표 선수 얘기도 나왔었고요. 용병 쪽에서 뷰캐넌 선수 이야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차명수 단장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을 했었죠. 현재 예산으로는 켈리를 대체할 선수를 뽑아올 수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켈리를 그대로 안고 간다는 전제라면 최원태가 가장 딱 맞는 카드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사실 최원태 선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죠. 사실상 매우 검증된 선발 투수니까요. 올 시즌에 17경기 출장을 해서 선발 등판 17경기, 6승 4패 102이닝을 던지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 3.25의 기록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 선발 중에서 최원태 선수보다 더 나은 기록을 보유한 선수는 원태인, 고영표, 안우진, 굳이 한 명 더 따지자면 아직까지 규정 선발 이닝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곽빈 선수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 있고, 사실상 상수라고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거기다 나이도 26세로 매우 젊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FA로 이 선수를 잡을 수만 있다면 국내 풀타임 선발로서의 값어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검증된 선발 자원입니다. 이번 LG의 트레이드는 올 시즌 우승을 하면 대성공, 하지만 올 시즌 우승을 하지 못하면 어떤 실패인 트레이드로 판명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LG의 가장 큰 장점인 뎁스이고, 앞으로도 LG는 계속적으로 상위권에 있을 팀이라서 신인 드래프트에도 좋은 선수를 뽑아올 수가 없는데, 신인 드래프트 올 시즌 투스풀이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겼고, 그 다음에 LG 내부에서도 제가 이 퓨처스를 취재해 봤을 때 이주형은 정말 NFL에 가까운 정말 좋은 유망주였습니다. LG 2군 내부에서도 황병일 감독님도 2군 매니저님들도 전부 다 내년 시즌 LG 트윈스 주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정말 좋은 유망주인데다가 워크의식도 좋고 발도 빠르고 몸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망주 중에서는 탑급 유망주였었거든요. 하지만 LG 트윈스 내부에서 홍창기, 문성주 등등, 김현수 등등등 워낙 외야가 빵빵하기 때문에 1군에 못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지, LG 제외 어떤 팀이더라도 충분히 올 시즌 1군에서 뛸 수 있었고, 1군에서 올라왔을 때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2군에서의 성적도 매우 훌륭했었고, 사실 초반에는 거의 폭격에 가까웠던 수준이었거든요. 2군급 선수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유망주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뎁스의 약화는, 지금 당장은 주전급 선수를 지켰기 때문에 뎁스의 약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향후에는 뎁스의 약화를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올 시즌 우승에 사실상 사활을 걸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주형을 제외하고도 김동규 선수도 LG의 입장에서는 아까운 선수인 건 분명해요. 물론 만약에 현 상태에서 FA 선수를 영입을 하고 21인
내외로 묶이는지 안 묶이는지를 본다면 이주영은 묶일 가능성이 높고 김동규는 사실 묶일 급은 아니죠.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미완의 유망주니까. 김동규 선수 같은 경우는 타점이 상당히 좋고 올 시즌 기량 상승폭이 엄청나게 빠른 선수입니다. 그래서 1군에서도 등판을 하기도 했었죠. 타점이 상당히 좋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키가 계속 크면서 성장판이 계속 열려 있어서 등판을 아예 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선수들은 무릎이 아프기 마련이고 최대한 등판을 자제하면서 몸을 키우는 형태로 육성을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육성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청룡기에서야 등판 모습을 드러냈고 청룡기 당시에 엄청나게 높은 타점, 그 다음에 145km에 달하는 빠른 공,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LG 백성진 팀장님이 전격적으로 지명을 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명을 잘한 것이 된 것이죠. 성장 속도가 무척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점을 키움 히어로즈에서 높게 보고 데려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입장에서도 1년 반 남아있는 최원태 선수에게 거액을 줄 여력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감안하고 그 다음에 올 시즌을 4강 진출이 어렵다고 감안을 한다면 리빌딩을 위해서 모험수를 꺼내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트윈스가 올 시즌 우승을 놓친다면 이번 트레이드가 실패로 기록될 수도 있는 트레이드라고 한다면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를 망치면 이번 트레이드는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지명권을 엄청나게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 지명권 보유인데요. 1라운드 지명권 2장, 2라운드 지명권 2장, 3라운드 지명권 2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인 내 지명권에서 무려 6명을 지명하게 되는 대규모 신인 드래프트를 이번 9월 15일 날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키움 히어로즈가 어떤 선수를 선택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주형 선수를 본다면 키움 히어로즈는 그러니까 MLB 진출을 노리고 있는 이정우 선수의 후계자로 이주영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KBO 리그 전체 모든 유망주를 따져봐도 서비스 타임이 많이 남아있고 타격 능력이 좋고 군필에 발도 빠른 유망주를 찾는다면 이주형이 아마도 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모든 유망주를 찾아봐도 이런 유망주는 거의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LG에서는 외야에서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애매했었지만 활용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지만 키움 히어로즈는 지금 당장에 이정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단계고 현재 내년 시즌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주영 선수를 키우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죠.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유망주를 트레이드를 해와서 키운 사례가 역대로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키움 히어로즈는 이정우의 대체자로 이주형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 선수도 마찬가지죠. 김동규 선수도 최원태 선수가 빠진 자리에 물론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빠진 자리에 집어넣어서 충분히 육성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의 투수 유망주가 있겠지만 그 와중에 김동규 선수가 들어간 것을 보면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LG 입장에서도 1차 지명급 유망주를 주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조원태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 같은 경우는 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만약에 투수 출혈을 한다면 그나마도 최소한의 출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많은 지명권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번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는 사실상 키움에 의해서 주도되는 키움을 위한 어떤 그런 신인 드래프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주인공은 장현석 선수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화 이글스, 그 다음에 6명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키움 히어로즈는 전체적으로 신인 드래프트를 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점보다는 장점에 주목하는 트레이드. 보통의 구단들은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 어떤 부분이 우리 팀의 이득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게 되는 반면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장점이 우리 팀에 어떤 식으로 투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선수를 선발하는 어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라운드별로 어느 정도의 선수의
클래스라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늘상 신인들에 붙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선수는 1라운드에 나가겠다. 이 선수는 2라운드에서 뽑을 수 있다. 이 선수는 3라운드급이다. 뭐 이 선수는 하위 라운드급이다. 이런 식으로 신인들에 붙어서는 이 그룹이 나눠지게 되고 등수가 어느 정도 매겨지게 되는데 키움 히어로즈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라면 순번을 상관하지 않고 딱딱딱딱 선발하는 팀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옛날에 김희집 선수 같은 경우도 1라운드에서 나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픽이었었고, 뭐 김동현 선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빠른 순번에 지명이 되었던 선수들이고, 작년에도 상당히 빠르게 지명을 하는 경향이 많았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무려 6장의 지명권이 있는 만큼 얼리픽이 속출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우완 투수, 좌완 투수, 거포, 야수를 동시에 다 지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2라운드 이내에 유망주들이 탑급 유망주로 불리우는 만큼 어떤 선수를 지명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야수로 1라운드에 들어갈 선수들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키움 히어로즈라고 한다면 1라운드에 야수를 지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흥미로운 드래프트가 될 것 같습니다. 키움 입장에서 본다면 우완 투수 쪽에서는 뭐 전준표 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김유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후보군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장현석 선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찬솔 선수가 미국 진출을 선택한 이상 이 정도 선수들이 후보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완 투수 가운데서는 조동욱 선수 그 다음에 손영기 선수가 당연히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수 중에서는 박지환, 이승민, 정한석 이런 선수들이 후보군이 될 수 있겠죠. 김동훈 선수가 있기 때문에 포수 쪽에서는 큰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포수를 무려 5명이나 뽑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선수들이 모두 키움에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전략을 잘 짜기만 한다면 말이죠. 상당히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키움 히어로즈는 태풍의 눈으로 발돋움을 했고 무엇보다 키움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1라운드 중하위권, 상위권 팀들에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트레이드의 성패, 누가 이득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LG가 이번 시즌에 우승을 하게 되면 무조건 LG가 이득인 트레이드입니다. 우승 한 번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역사에 길이 남는 것이고 결국 유망주를 키우는 이유는 우승을 위해서라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LG 트윈스가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저는 LG 트윈스가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LG 트윈스가 극복해야 할 것은 이번 시즌 어쨌든 트레이드를 했으니까 반드시 우승을 해야 한다는 이런 중압감입니다. 이런 중압감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어서 굉장히 사령탑으로 하여금 좀 근시안적인 운영을 하게 만들고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중압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LG 트윈스는 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아무리 뎁스가 좋은 팀도 현재 LG를 상징하는 것이 뎁스인데 아무리 뎁스가 좋은 팀도 계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현재는 1차 지명권도 없고 전면 드래프트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앞으로도 LG 트윈스는 상위권에 있을 팀이기 때문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를 뽑아올 수가 없고 거기다가 지금 기존에 있는 탑급 유망주들까지 유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뎁스 약화는 눈에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무조건 올해, 내년, 특히 올해 무조건 우승을 해내야 됩니다. 사실 과거에 박병호 선수와 송신영 선수 트레이드가 있었던 당시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이번 트레이드가 급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우승을 목표로 하는 트레이드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 트윈스가 이번 정말 팀 창단 이래 최고의 승부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상처가 있는 트레이드 실패의 상처가 있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어떤 협상이라는 점에서 더더욱더 강력한 드라이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G 트윈스가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우승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인지 30년 만에 서울 팬들과 함께 환호할 수 있을 것인지 이번 KBO 리그 최고의 흥행 카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LG 팬 여러분들, 키움 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이 트레이드의 성패 누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프로야구 팬들은 이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